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최종 발표회가 오늘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발표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할 3조 원대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공개하고 경남과 부산, 전남 등 5개 광역단체장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초거대 제조 AI 글로벌 공동연구센터 개소식이 오늘 경남대 한마미래관에서 열립니다. 연구센터는 국내외 우수 연구진과 기업이 모여 초거대 제조 AI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새로운 제조 공정 개발과 기업체 인재 양성도 맡습니다. 경남의 한 업체가 과거 매출 실적을 부풀려 해군 함정에 음압 격실 설치 사업을 따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해군은 해당 업체가 가짜 세금 계산서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형사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광개토 대양왕과 충무공 이순신함의 음압격실 설치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년 전 국내 공항과 대형 병원 등에 음압격실을 설치했다며 3차례에 걸쳐 29억 원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모두 지난해 6월 해군 함정에 음압격실 입찰 공고를 앞두고 이뤄진 겁니다. 해당 업체는 문제가 된 입찰에서 이 세금 계산서를 제출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건 올해 초 경쟁업체가 해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업체의 개인정보인 세금 계산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20억 원대 또 다른 구축함 음압격실 설치 사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해군이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가짜 세금 계산서를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거나 형사고발하지 않은 탓입니다. 어떤 경로든 인지했으면 당연히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해야 되고 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게 확인된다면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해군은 해당 업체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업체 측에 허위 경력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입찰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수정 사실을 해군이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입찰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해군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남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행사가 어제 함안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가야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역사 문화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기원 전후부터 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권에 자리 잡았던 고대 국가 가야. 국내 가야 유적 2,500여 건 가운데 3분의 2가 경남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역사 기록으로 아직 인지도가 낮은 게 현실입니다. 삼국과 함께 500년 같이 공존했었던 나라가 가야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기록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가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데 경남을 넘어 이제 세계인의 유산이 된 가야 문화. 경상남도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가야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우뚝 선다는 포부입니다. 먼저 가야 유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복원할 전담기구를 유치할 방침입니다. 또 경남 곳곳에 남은 가야 문화 유적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김해와 함안, 고성, 합천, 창녕을 묶어 가야 문화권 관광 상품도 개발합니다. 우리 도도 좀 늦었지만은 더 경주와 백제와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문화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경남 가야 고분군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표 축제도 개발해 해외 교류 사업도 추진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203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3,100억 원. 세계유산 등재로 오랜 잠을 깬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남 도민의 집에서 열리고 있는 김영원 조각가 특별전으로 가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을 만든 대한민국 구상조각계 거장이 고향 경남에 전하는 메시지를 진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2009년 한글날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켜온 세종대왕 동상입니다. 높이 6.2m, 무게 20톤, 위험 있고 온화한 표정의 성군은 대한민국의 상징이 됐습니다. 5달에 걸쳐 이를 빚어낸 조각가는 창원에서 태어나 김해에서 자란 김영원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제가 창원시 대산면 출신인데 뒤늦게 경상남도 도민들한테 제 작품을 선보이게 되네요. 참 반갑습니다. 하늘로 오를 듯 자유롭게 솟구치는 새 기둥. 기공 명상에 의한 예술 행위 작품 공에너지입니다. 주로 작가님이 명상을 통해서 이제 기의 흐름을 따라서 자신의 몸이 부시되고 흙 주걱이 되어서 만들어진 예술로 승화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아는 듯하지만 앉지 않은 축 늘어진 두 사람. 실상과 허상, 실제와 부재를 오가는 중력 무중력 연작입니다. 표정 자체도 뭔가 영혼이 없이 표백되어 있거든요. 현대인의 그런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실 세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원 조각가는 50여 년 동안 인체 중심 조각 작품으로 입지를 다진 국내 구상 조각계 거장입니다. 1970년대 중반 활동을 시작해 청남대 역대 대통령 동상과 서울 동대문 인체 조형물 등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경남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경남 도민의 집 작가 전시전의 첫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화두같이 조각 작품 자체가 보는 관객들한테 질문을 하게 되고 그 관객들이 답을 나름대로 찾아보는 그러한 형식의 작품입니다. 김영원 조각가의 작품 40여 점을 만나는 특별전 함께하는 영원의 시작은 내년 2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절기일 동지인 오늘도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과 산청이 영하 9도, 통영이 영하 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이 1도에 그치겠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무척 춥겠고 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맹추위가 이어지면서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보온용품으로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9도, 의령이 영하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도, 창녕이 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7도, 합천이 영하 1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거창이 영하 1도, 합천이 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서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성탄절인 월요일에는 맑은 하늘에 예년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올해 경남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2023-2024 경남 교육 이어보다를 오늘까지 이틀 동안 미래교육원에서 엽니다. 어제 열린 2024년 경남 교육 설명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교육 정책의 방향과 8대 과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주 한파 영향으로 수온 하강이 예상된다며 양식장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 19일 남해 연안과 서해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내렸으며 특히 올해 북극 온난화로 인한 간헐적 한파로 급격한 수온 하강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을 거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빛철도는 총 연장 199km로 대구에서 합천, 거창, 함양을 거쳐 광주를 연결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